저도 사실 1안이긴 한데 예. 2안이긴 한데 이거 그냥 진짜 진솔 토크로 가도 되나 보네요. 아 진짜 진솔 토크로 하면 돼요. 일부러 건물이라고 한 건데. 진짜 진솔 토크로 하면 돼. 아니 여기가 건물 하는 데인데 아파트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 일부러 그래서 진짜 건물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진솔하게 하면 돼. 아니 시원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팀장님이 갑자기 아파트 하길래 뭐지? 이러고 진솔하게 하면 돼.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파트죠. 두 명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 한 거 아니고. 아니 당연히 아파트. 좋아요. 표정이. 당연히 아파트죠. 왜? 아니 우리 여기 취지 자체가 땀난다. 난 그래서 무조건 건물로 한 거죠. 아니.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랑 조금 토크 타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소액대 고객분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처음 이제 내방을 해가지고 첫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를 매입해야 될까요? 상가를, 건물을 매입해야 될까요? 10억 갖고 있는 분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전화 상담에서 이제 건물로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오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10억 있는데 아파트가 맞을까요? 빌딩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한준 씨는 10억이 생기면은 아파트를 살 거예요? 건물을 살 거예요? 전 건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인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건물 쪽 알아보시는 분들은 건물주의 꿈이 예전부터 있으셨을 테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이제 건물주의 꿈을 다 꿈꾸기 때문에. 그치, 나 건물주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을 택할 것 같아요. 자기 만족도 있고 건물주라는. 네, 집가상승도 좀 있고. 시원 씨는? 저는 주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거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 모범답안 진심으로 본인 속에서 지금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여러 명이에요. 세후 10억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빌딩 안 사고 아파트 살 거예요? 그래도 전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진짜 아파트 살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의식주라는. 집 한 채 다음에 빌딩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빌딩을 산다고 했고 여기는 아파트 산다고 했는데 성향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져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매입하는 게 맞냐 빌딩을 매입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상황도 조금 중요하다고 봐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사모님의 명을 이렇게 좀 따르는 게 있다 보니까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주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나본 고객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사모님 쪽에 집이 있어야 조금 내가 말한 것처럼 안정화가 된다. 또 무엇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산가 분들이니까 조금 더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조금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시고, 반면에 결혼을 안 하셨거나 뭐 결혼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은 난 무조건 자본이득이 조금 우선이다 하는 분들은 건물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 도곡 렉슬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아예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상속 받자마자 바로 아파트 그냥 매각하고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건물 투자, 이렇게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파트랑 빌딩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파트 먼저 매입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 집을 내가 직접 사용하면 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득을 봤을 때 결국에 문제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나한테 얼마 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엑시트를 했을 때 내가 세금을 내고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 진솔 토크로 가도 되나 보네요. 진짜 진솔 토크로 하면 돼요. 일부러 건물이라고 한 건데. 진짜 진솔 토크로 하면 돼. 아니 여기가 건물 하는 데인데 아파트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 일부러 그래서 진짜 건물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진솔하게 하면 돼. 표정이. 당연히 아파트죠. 왜? 아니 우리 여기 취지 자체가 땀난다. 난 그래서 무조건 건물로 한 거죠. 아니. 그럼 왜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저 아파트 샀잖아요 저도. 당연히 아파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현금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10억짜리를 살 수 있고 건물 10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자, 무주택 기준이죠? 그쵸, 무주택 기준이죠. 자, 저희가 아파트랑 건물을 매입했을 때 둘 다 그냥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가 30억이 됐고 건물도 30억이 됐어요. 양도 차익은 20억씩 났죠? 네.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주택 우리가 2년 이상 거주했고 장특공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취득가액 10억이고 양도가액 30억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 20억 나오겠죠. 필요경비는 둘 다 없다고 볼게요. 그리고 둘 다 5년 보유했다고 해볼까요? 간이로 계산했을 때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2.9억이에요. 건물 똑같이 계산을 했을 때 8.17억이에요. 그러면은 아파트는 수취 금액이 27억. 계산이 빠르시네. 약 27억. 건물은 수취 금액이 22억. 22억. 어때요? 우리가 같은 금액에 팔았어도 세금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이 더 크죠. 근데 사실 이 지가 상승이라는 게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건물에서 이제 지가 상승, 부가가치를 얻는 게 더 크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장특공 1주택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했을 때 나한테 실제로 돌아오는 돈이 아파트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은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되잖아요. 예.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 건물이 감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건물담보가액이랑 내 아파트에서 공동담보로 받은 금액만 합쳐가지고 내 돈 없이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 불장이었을 때는 아파트가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에 대한 답은 사실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가는 건데, 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큰 돈을 바라지 않아도 보수적인 투자가 좀 나한테 맞는다 하면은 아파트로 먼저 가는 거고, 내가 조금 더 관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도 자산 증식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다, 목표다 라고 하면은 뭐 빌딩 투자로 갈 수 있겠죠. 무조건 빌딩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들, 대표님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뭐 결혼은 하셨는지, 하실 예정은 있으신지, 자녀는 있으신지, 자녀 계획은 있으신지부터 물어보시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용기가 있다, 관리를 잘할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 나에겐 더 큰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빌딩 투자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도 아파트가 먼저냐 빌딩이 먼저냐 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빌딩 투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고 첫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소액대에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 용기만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이제 길잡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믿고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자산 증식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